네. 네, 오늘은 2018년, 오늘 3월, 아니지, 무슨 3월이야. 5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쪽으로 가야죠.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여름 같아요. 제가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빨간색 옷을 입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요즘 제가 빨간색 옷을 안 입었거든요. 안 입은 이유가 좀 지겹기도 하고, 또 요즘 들어서 빨간색을 입는 게 싫기도 했고, 그래서 빨간색을 안 입었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전주를 잘 몰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많이 알아보고 또 와서 달려와서 손도 잡고 하시지만 많이 못 알아보고, 또 이렇게 약간 칙칙하게 일부러 추리닝 입고 다니고 하면 이렇게 한번 힐끗 본 뒤에 아닐 거야 이러고 지나갔었거든요. 설마 뭐 아닐 거야, 설마 저렇게 편하게 입고 다니겠어 이랬는데, 오늘은 진짜 마이 하나만 걸쳤을 뿐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냥 마이 하나만. 근데 사람들이 정말 알아보고 이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옷에 제가 너무 익숙해졌구나 생각했습니다. 되게 이렇게 푸르죠. 하늘도 푸르고요. 오늘은 적반하장은 아마 곧 좋은 소식으로 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오늘은 재판 가는 정 변호사님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가세요? 재판 갑니다. 무슨 재판 가세요? 아니, 그냥 아주 소소한 재판 있어요. 네. 근데 재판을 보통 이렇게 가세요? 그렇죠. 재판은 날짜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시간에 맞춰서. 네. 근데 변호사 맞으시군요. 그렇죠. 재판도 가시고. 그렇죠. 예. 작년에 대선 때 그 재판 어떻게 하고 그럼 계속 당에 계셨어요? 그때는 이제 후배들한테 다 맡기고 갔죠. 그럼 한마디로 생업을 포기했군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사건 수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도 못 벌고. 그 기존에 하던 사건은 수임료 이제 받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후배들 월급 주고. 거의 굶어 죽었고. 굶어 죽을 뻔 봤죠. 그래서 6개월 지나고 나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이제 말랐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몇 달 그래서 생돈 들이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엄청 컸다. 개인적으로 예. 그거 다 홍 때문이네요. 홍 대표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홍 대표가 우리 둘 잘랐잖아요. 네. 근데 좀 잘하지. 요즘 왜 그 모양이래요? 글쎄요, 저는 뭐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이 네. 홍준표 대표가 당신을 위해서라도 네. 유채고나 저를 가까이 두고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네. 참 지금 존경받는 제1야당의 대표가 돼 계실 텐데, 뭐 보아하니 지금 뭐 지방선거 결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저기 미국에 계신 조아님이 지금 주무시러 가시나 봐요. 안녕히 주무세요. 빨리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하세요. 굿나잇.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예, 네.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좀 보기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런데 오늘 미국에서 트럼프가 네. 회담 안 하겠다고 했대요. 네네. 근데 그거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북한이 갑이 아니고 을이거든요. 네.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원래 핵 그다음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핵도 만들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그 얘기잖아요. 근데 북한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핵은 만든 것 같긴 한데 경제는 같이 발전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핵으로 인한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핵 경제 공동 병진 발전 노선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패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정은 정권의 실패다. 그래서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이거는 갑이 아니고 을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시혜를 베풀려고 대한민국과 1차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랑 만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현재 결국은 대외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을 만나서 이제 좀 우리가 핵 포기할 테니까 경제 좀 풀어주라 이 얘기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갑이 아니라 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언론들이나 또는 정부에서는 뭔가 의리 아니라 대등한 관계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고 뭔가 북한이 통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자꾸 국민들을 오도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웃긴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회담은 할 것이다 라고 다들 이야기라고 너무 낙관적으로 봤었잖아요. 아 근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 회담이 누가 필요한가? 이거 필요한 거는 북한이 필요한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는 왜 필요하냐면 본인이 노벨상을 받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근데 그 노벨상은 안 받아도 그만이야. 그게 그건- 또 있어요. 예.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에 대해서 포기를 완전히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 뻣뻣한 자세로 나올 경우, 핵을 계속 보유해야 할 경우에는 노벨상을 받을 수가 없죠. 물론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죠. 그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억나세요? 과거에 처음에 트럼프가 선거 나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김정은을 만날 용의도 있다. 네. 어디서 만날 거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도 어디서 만난다고? 뉴욕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아 맞네요.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네네. 그게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음. 김정은을 미국에서 만나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햄버거 먹으면서 무슨 뜻이냐면 되게 가볍게 난 널 보겠다는 뜻이었죠. 네. 너를 갖다가 그게 높게 존중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죠. 네. 근데 김정은은 너무 대우받고 싶어 했죠. 네. 뒤틀린 거죠. 음. 한마디로 뒤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을인데도 을인지 모르고 까불다가 네. 아이 그러면은 니네 안 할란다. 그쵸. 지금 이 정상회담 안 한다고 해서 미국이 얻는 손해는 없거든요. 전혀 없죠. 예, 현재 그냥 경제 제재 계속 유지해 가면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군사적인 압박을 계속적으로 가야 하게 되면 네. 결국은 힘들어지는 것은 북한이지 뭐 대한민국이 힘들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북미 정상회담을 사실은 필요로 하는 거는 북한이고 아니요, 또 있어요. 어, 문재인 정부.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회담을 되게, 꼭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뭐 저는 뭐 꼭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얼마 전에 북한에서 안 온다고 했잖아요. 남북 회담하는 거. 며칠 전에 왜 나 안 해 하고 새벽에 연락 왔었잖아요. 북한이. 예. 네네. 그때 이미 한번 놀랬잖아요. 아 뜨거 하고 이번 그렇죠. 정부가 놀랬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게 관련된 뉴스는 안 나와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정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1980년도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은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선이라고 보기보다는 악이라고 보고 네. 그래서 미국이 없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의 애들은 미국에 유학 가 있어요. 일부 그렇죠. 그런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많죠. 100%라고는 안 할게요. 하지만 많은 이들이. 네. 그리고 미국에 여행도 가잖아요. 왜 그래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어떤 머릿속의 생각과 실질적인 행동들이 다르고 이제 그만큼 이율배반적인 것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계속 북한을 뭔가 옹호하거나 북한을 대신해서 설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부분들 저는 조금 발전적으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놀라고 있을걸요? 네? 아니 뭔가 이제 본인들이 대단한 일과 역할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무슨 장마당에서 서커스가 벌어지면 손님 몰이하는 앞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대한민국의 역할은 그 이상을 사실은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인 거죠. 근데 북한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했어요. 과거의 북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장마당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가,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북한이 훨씬 더 이런 우리와 거의 유사한 경제 논리가 시작이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배급 경제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의 제일 특징 중에 하나가 기본 생필품을 배급제에 의해서 국가가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배급제가 거의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마당이 활성화된 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진짜 이러다가는 해외 직구 시작할 판국이래요. 정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정도로. 왜 해외 직구냐면 중국에서 갖고 오면 해외 직구죠. 그렇네요. 아니 이 해외 직구가 그냥 얘기가 아니고 중국에서 직수입을 해서 가져와서 몰래 쓰는 것.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돼요? 인터넷 발달 때문에. 아, 북한도 핸드폰 같은 거 몰래 구한 뒤에요. 중국 국경 근처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전파가 터지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 아, 전파가 터져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이 물건 어때 하고 물건을 보낸대요. 네. 그러면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새 문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마음을 정말 사로잡는 걸 해야 되는데 북한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옛날 북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 이렇게 한마디로 덤비고 있는 김정은을 바라보는 북한의 젊은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근데 좀 이제 우리랑 다른 거는 여전히 거기는 이제 속칭 말하는 세뇌 교육이라는 표현이 좀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 정부, 그 정권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인간형, 교육 사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좀 전파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요즘은 북한에도 그렇게 세뇌를 시켜도요. 우리 같은 애들 있듯이 거기도 그런 애들 있어요.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더 다 말 잘 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판 안 가세요? 가야죠. 일단 전 여기서 계속 하고 있을게요. 재판 다녀오세요. 그렇게 할까요? 네, 일단 인사하시고요. 예. 재판 다녀오세요. 재판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앉아서 일단 계속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과거의 북한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20대, 30대라고 생각하는 그 젊은이들이 과거에는요, 교육하는 대로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촛불에 흔들리듯이 갔다면은 다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오는 게 요즘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잡아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맛있는 떡을 하나 준다고 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시급 10,000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면 속았거든요. 시급 10,000원에 속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아이들은 그 말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은 아주 실패를 한 거죠. 젊은이들은 자유한국당에서 하고 있는 꼰대적 발상과 그리고 정말 빨간 티를 빨간 잠바를 다 입고 일률적으로 나가서 똑같이 인사하는 그 모습은 감흥을 주지 않아요. 감동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감동을 주는지 아세요?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웃어주는 것, 함께 이야기해주는 것, 그리고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어야지. 그걸 우리는 크게는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소통보다 더 큰 것이죠. 공감이죠.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다가 지금 생각보다 안정적이야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뒤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앞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위험하다는 게 전쟁이라든지 그런 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들의 신경전에 우리는 경제 여파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이번에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너무 조용하죠.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만의 잔치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몇 %라고 나왔는데 오늘은 김문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또 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10몇 % 가지고 서울시장이 될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지 아세요? 서울시의 진짜 문제점을 이야기해야 돼요. 진짜 문제점은 서울시가 뺏겼다는 거죠. 뺏겼다는 것을 찾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이야기를 못할까요? 서울시가 뺏겼으니까 서울시를 찾겠습니다. 용감하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지만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이겼던 것은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이죠.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잘 되겠지 요행을 바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 좋죠? 네. 되게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답답하고 길었던 긴 겨울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은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처음에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이 왕입니다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국민만 보고 가야 하는지. 그래서 여기 어떤 분이요, 지방선거 후 홍 대표는 나가신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홍 대표는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가신다고는 했지만 나간다고는 안 했죠. 나가신다고 했죠. 나가지는 않았죠. 어쩜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번 볼까요? 홍 대표가 선거가 끝나고 바로 그렇게 걸어 나가는지? 아마 그럴걸요. 저희 신임을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저를 당대표로 해주시면 재건하겠습니다. 그럴걸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걸요. 홍 대표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한 것은 홍 대표 때문입니다. 홍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걸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정말로 홍 대표였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그만큼 했다고 생각하세요? 홍이 아니라 옆집 짝대기가 나와도 그 정도 나와요. 여러분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나와도 자유한국당 딱지 달면 그 정도는 나와요. 저희 옆집에 있는 우산 꼭대기 갖다 꽂아놔도 그 정도 나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보수 우파가 흔들리지 않는 기본적인 표예요. 그게. 그래서 전 안타깝다는 거죠. 기본적인 표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돌아섰던 마음을 가지고 와야죠. 한 사람도 마이너스를 해서는 안 돼요. 정치는 빼면 안 돼요. 더 해야지. 사람을 빼려고 하고 사람을 치려고 하는 정치는 사람을 잃는 정치죠. 보듬 안고 끌어안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내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내 뜻을 정말 거스를 것 같으면 설득을 시켜서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정치랍니다. 당연히 마음에 안 들 때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처럼 강자는 저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죠. 야당은 한 명이라도 더 붙들고 앉아서 싸울 수 있는 전사를 키워야 하는 것이죠. 내기할까요? 홍이 나가는지? 홍은 안 나가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한번 내기할까요? 김문수 후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가면 저 퍼센트 안 나오는지? 당연히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가도요. 여기 보면 이인철님, 김태희님, 김재민님 다 나가도 그 정도 퍼센트 나와요. 자유한국당 번호 달면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 같은 좋은 사람을 왜 거기 쓰냐는 거죠. 김문수 후보님 같이 좋은 분을 거기 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좋은 자리에 모셔서 정말로 비대위원장에 모셔서 우리 재건을 힘썼으면 될 걸. 왜 그렇게 모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의 데이트 정말 오후의 데이트네요.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과 수다 떠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해요. 조금 있으면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고, 저는 요즘 소상공인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전 대기업도 살아야 하지만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또 관심 많은 것은요, 요즘은 축산업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관심 많은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걸 알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 해요. 머리가 있으면 좀 합리적인 사고 하시오 플리즈. 저요? 너나 하세요. 양미영 씨가 저한테 한 것 같은데요. 너나 하세요. 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댓글 쓰면 제가 반사 이렇게 쓰면은 격이 없다고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김문수가 훌륭한 후보였어요? 대박? 아니라니까요. 훌륭한 후보가 훌륭한 보수 우파의 자원이었다고요. 말 정확하게 들어야죠. 나유란 씨 안녕하세요. 나유란 달려. 예, 나유란 씨도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적반하장은 정말 좋은 시간 안에 곧
매일 할 수 있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럼요. 당연 훌륭한 분이죠. 서울시장 후보는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쵸, 김재민 씨? 김문수 후보는 훌륭한 분이지만 서울시장 후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정말로요. 저는 적반하장을 아주 멋있게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만간에 매일 할 수 있는 정규 방송처럼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시작할게요. 시작할 거고 지금은 이렇게 가볍게라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계속 만날 거예요. 매일매일 어떤 시간이든 제가 2시 이걸 못 지키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계속해서 만날 거예요. 매일매일. 왜냐면은 매일 소통을 제 소식을 기다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일도 하려고 해요. 토요일이지만 내일도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헐랭이 무슨 말이지? 호랭이? 그래서 저는 저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좀 전에 제가 식당을 갔었는데요. 할머니 3분이 정말 저를 끌어안고 힘내라고,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그러면서 실물이 더 이쁘대요. 그러면서 실물이 이쁘다 이러면서 힘내라. 제 팬이에요? 근데 왜 자꾸 머리 없다 그래요? 양미영씨, 제 팬인데 왜 저보고 머리가 없다 그래요? 저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저한테 싫은 소리 하면요 바로 차단 걸어버려요. 홍처럼요. 왠지 아세요? 좋은 사람 받아들이기도 너무 바쁘더라고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기도 바쁜데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다 관여하기가 너무 바빠서 힘들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전 다 잘라버리기로 했어요. 홍 닮아서. 잘했죠? 네. 그래서 아까 식당 갔다가 할머니들이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되게 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저보고 막 이쁘다 이쁘다 그러시면서 왜 적반하장 안 하냐고, 그리고 잘 지내고 있냐고 그러면서 아이고 이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 이렇게 화장을 하나도 안 해도 이쁘네 이러시는데 제가 괜히 이렇게 으쓱 이러고 있었어요. 화장 하나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빨간 마이가 오늘 좀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 마이를 자주 입고 다니려고요. 왜냐면요 너무 많이 사놔서요 옷이 다 빨간색이에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왜 응원을 많이 해주셨냐면요, 잘 버텼냐, 잘하고 있냐, 그리고 우리가 너를 뒤에서 지지하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 국민이죠. 국민. 제가 누구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신과 그리고 국민, 그렇게 두 방향만 보고 가면요 제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한 가지 깨달음을 한 게 있었어요. 그 깨달음이 뭔지 아세요? 함께 할 수 있는 3사람만 있으면 뭐든지 한다는 거죠. 근데 3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국민과 함께 하려고요. 저를 필요로 하는데 가야죠. 저 빨간색 어울려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빨간색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막 자켓 하나 입었을 뿐인데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려서 큰일 났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수다 떨었는데요. 독일 뉴스를 아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벌레다. 벌레다. 여러분 벌레 보세요. 네, 독일 뉴스를 보니까 지금 남북한 관계 그리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보다는 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북한이 많이 이렇게 흡수한다라고 기사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북한이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북한도 미국도 서로 핵이 있잖아요. 서로 핵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즉 팽팽한 싸움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북한이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애가 타는 건 누굴까요? 바로 문정부죠. 그리고 또 누가 애가 탈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정부가 굉장히 속이 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말했던 대로 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독일 뉴스를 보고 여러분한테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오늘이 독일에서는 뭐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독일 뉴스를 집중해서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독일통인데 독일 뉴스는 얘기해드려야죠. 네, 눈가에 주름도 졌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로 유익한 방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되게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의 뉴스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단은 아주 불안하게 보지는 않는다. 주식시장을 보시면은 주식시장이 큰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외국인이 사자에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바이오주 쪽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전자 쪽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을 아직 그렇게 불안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양미영 씨, 문정부 속 안 탄다고요? 속 타요. 양미영 씨, 맞네, 맞아, 티나네. 문정부 속 타요. 이거 방송 끝나고 나면 차단할 테니까 나가세요. 저기 그림도 별 마음에 안 들게 생겼네. 아무튼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경제를 알 수 있고 경제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주식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즉 아직까지 불안하지 않다. 트럼프가 돼지를 길들이려고 하고 있고 정부는 속이 타지만 엄청나게 속이 타지만 속 안 타는 척 기사화시키고 있지 않다. 보시면 기사가 별로 안 나오고 있죠. 거의 기사가 없어요. 이게 뭐냐? 기사화하면 언론에 노출되니까 숨기고 있는 거죠. 기사를 숨기고 있어요. 무엇을? 북한이 한국에 퇴담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숨기고 있죠. 두 번째, 미국하고 하는 그 부분도 기사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경제는 어느 정도 탄탄하게 가고 있죠. 자, 좀 더 관찰을 해보면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주식시장과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주식을 얼마나 봤는 줄 아세요?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식을 보면 경제가 보여요. 그리고 소상공인을 도우려고 하면 주식시장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언론보다 더 정확한 게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오늘 바이오주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묘하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증상일까요?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주식 세계 증시를 관찰하고 대한민국 증시를 관찰하고 그러면서 외국 신문을 바라보면은 보이는 거죠. 무엇이? 우리나라 정세가. 문 정부가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고 있을 거라고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5표를 던졌네요. 자, 맞아요. 미국 참 1박 4일 갔다 왔다는데 저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1박 3일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거 마치고 저기 아까 그분 차단하러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 요상한 분이 한 분 들어오셨네. 제가 원래 간첩은 싫어하거든요. 간첩은 싹둑 잘라야죠. 제 친구들 관리하기도 힘든데 무슨 간첩까지 들어옵니까? 아무튼 3시 반이 주식시장이 닫히는데요. 주식시장은 오늘 안정적이었다. 코스닥도 코스피도 안정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얼굴은 이쁘게 생겼는데 왜 그럴까? 나? 너 왜 반말 쓰니? 내가 네 친구니? 그리고 나 이쁘니? 고맙다 얘야. 이쁘다고 해줘서. 여러분 양미영이 저보고 이쁘대요. 저보고 이쁘대요. 저 양미영이라는 사람 아무래도 간첩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는 희한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주식에 대한 것도 이제 조금씩 야 양미영 이보쇼 팬이 후라이팬도 팬이에요. 들어가세요. 후라이팬 하나 들고 나 팬 맞는데 하고 있어요. 이거 빨리 하고 내가 끄고 저기 차단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 주식시장과 국제정세 그리고 세계의 신문 3개 그러니까 독일 신문하고요. 독일 거하고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신문하고요. 그리고 미국 쪽 신문 3개를 보면은 요만큼은 감이 와요.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열심히 보고 브리핑 해드릴게요. 초연당 들어오셨다.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서 보고 할 테니까요. 뭐 제가 주식을 뭘 사라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 시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제는 조금 위험해졌습니다. 요즘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정부가 빨리 문을 닫고 가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가 해보자고요. 저희는 그걸 해보려고 해요. 이제 국민이 촛불되면은 정부도 퇴진하잖아요. 우리도 퇴진 외쳐보죠 뭐. 그쵸? 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